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람을 위한 도시라는 주제로 지난 50년의 패러다임을 넘어 다시 사람을 걷게 하는 도시 공간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960년대 이후 모더니즘 도시 계획과 자동차의 폭발적인 증가는 도시에서 사람이라는 차원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건축물과 도로망에 밀려 보행자와 시민들의 공간은 급격히 축소되었죠. 도시의 본질인 만남의 장소이자 사회적 포럼으로서의 기능은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습니다. 제인 제이콥스는 1961년에 이미 이러한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도시 계획에는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시는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도시를 만들고 그 다음엔 도시가 우리를 만든다는 말처럼 도시의 물리적 구조가 인간의 행동과 생활 방식을 직접적으로 좌우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21세기 도시를 위한 4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활기찬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도시 공간으로 나와 걷고 자전거를 타고 머물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둘째, 안전한 도시입니다. 거리 위에 더 많은 눈이 머물러 자연스러운 안정감이 형성되는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도시입니다. 걷기와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 이동성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넷째, 건강한 도시입니다. 일상적인 걷기와 자전거 타기가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이 4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 하나의 정책은 바로 보행과 자전거를 위한 전폭적인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로와 교통량의 역설에 주목해야 합니다. 도로를 늘리면 교통량도 늘어나죠. 하지만 반대로 자동차 공간을 줄이면 교통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고속도로 철거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런던 도심의 혼잡 통행료 도입 결과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통행량은 41% 감소한 반면 버스는 19%, 자전거는 48% 증가했습니다. 환경 자체가 행동을 유도하는 초대의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도로를 내어주면 자동차가 몰려오듯 좋은 공간을 내어주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 흥미로운 실험이 있는데요. 벤치를 2배 늘렸더니 앉아서 쉬는 사람도 정확히 2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보행과 체류를 장려하는 환경 자체가 강력한 초대장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실증 사례로 코펜하겐의 자전거 혁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코펜하겐은 통금 및 통학 인구의 37%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시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도로망이 일상적인 문화를 만들어낸 덕분인데요. 2005년에는 자전거 수가 자동차 수를 완전히 추월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실증 사례는 공간을 비우자 삶이 채워지다는 교훈을 줍니다. 1962년부터 도심 주차장을 점진적으로 보행자 광장으로 전환한 결과 초대받은 보행자들은 거리를 스쳐 지나가지 않고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체류 활동은 1968년 1750건에서 1995년 5900건으로 무려 4배나 폭증했습니다. 세 번째 실증 사례는 멜버른입니다. 1980년대 멜버른 도심은 퇴근 시간 이후 텅 비어버리는 도넛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도블록 확장, 가로수 식재, 새로운 광장 조성 등 보행 환경을 대폭 개선한 결과 단 10년 만에 보행자는 39% 증가했고 도시 체류 활동은 무려 3배나 늘어났습니다. 활기찬 도심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것이죠. 네 번째 실증 사례는 뉴욕 브로드웨이의 놀라운 실험입니다. 차량으로 마비되던 도로가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변모한 사례인데요. 2009년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아스팔트 위에 접이식 의자를 놓자마자 보행자의 안전이 회복되고 다채로운 도시 활동이 즉시 폭발했습니다. 보행자들을 위한 작은 변화가 도시의 활력을 되찾은 것입니다. 도시 활동에는 크게 3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필수적 활동입니다. 출퇴근이나 장보기처럼 환경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생존적 활동이죠. 둘째는 선택적 활동입니다. 산책, 햇빛 쬐기처럼 물리적 환경이 좋아야만 발생하는 여가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사회적 활동입니다. 대화, 눈맞춤 등 사람과 사람이 교류하는 최고 단계의 도시 활동을 의미합니다. 공간의 질은 활동의 밀도를 결정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필수적 활동은 일어나지만 공간의 질이 높아지면 걷고 머무는 선택적 활동과 소통하는 사회적 활동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도시의 생명력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활동의 크기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은 사람이다라는 말처럼 가장 흥미로운 볼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과 활동입니다. 도시는 이들이 한데 모이는 위대한 무대인 것이죠. 도시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만남의 장소이자 민주주의의 무대입니다. 사유화된 생활, 즉 개인주택, 개인 자동차, 모니터가 팽배한 시대일수록 공공공간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거리는 다양한 연령, 계층, 문화가 수용되고 마주치는 민주적 포럼이며
길에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교류하는 일상적 경험이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강화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가장 수익률 높은 사회적 투자입니다. 사람의 차원을 도시에 통합하는 비용은 치솟는 의료비나 천문학적인 자동차 인프라 유지비에 비하면 매우 작습니다. 이것은 모든 도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하면서도 가장 거대한 혜택을 주는 투자입니다. 쇠랭 키르케고르의 말처럼 걷고자 하는 욕구를 잃지 마십시오. 저는 매일 걸으며 건강과 최고의 생각들을 얻습니다.